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내 작은 원룸 아파트 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으려던 순간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다.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도둑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다가왔다. 제발. 가지마. 그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울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불을 켜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이 크고 입술이 가늘게 담은 젊은 여자. 그녀는 나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미안해요. 잘못 들어왔어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수건을 급히 둘러쌌다. 잘못 들어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을린이었다. 건물 아래층에 사는 여자.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 내 열쇠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녀의 설명은 어설펐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의 추운 겨울, 외로운 도시 생활. 나는 은윤, 25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는 홀로 서울에서 꿈을 쫓고 있었다. 을리는 24살, 대학생.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는 그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운명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우리는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다. 홍대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글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우리는 케이팝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에 대한 끌림을 느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을린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이 알면 나를 버릴 거야.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봄이 다가오며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함께 쇼핑을 했고 명동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을린의 웃음소리는 내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위험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LGBT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친구들은 여자끼리 너무 붙어 다니네 라고 수근거렸다. 가족의 압박도 컸다. 은윤의 어머니는 결혼할 나이인데 왜 남자친구를 안 사귀니? 라고 물었다. 을린의 아버지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시집가라고 했다. 우리의 사랑은 숨겨진 채로 피어났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을린이 내 손을 잡았다. 유나, 나 너 좋아해. 그 고백은 파도 소리와 함께 영원히 새겨졌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을린의 친구가 우리를 목격했다. 그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비난이 시작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옥죄기 시작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은유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다. 할머니가 한복을 지어주시며 전통을 가르쳐 주셨어. 하지만 내 감정은 그 전통 속에 갇혀 있었어. 을리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빠는 항상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하셨어. 나의 사랑은 그 틀을 깨는 거지. 우리는 한옥마을에서 데이트를 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을린의 어머니가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을리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유나, 나 어떡해. 그녀가 울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녀를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직장에서 은윤의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은윤이 레즈비언이래. 사무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우리의 사랑을 시험했다. 겨울이 되자 충돌이 시작되었다. 을린의 오빠가 우리를 알게 되었다. 너 미쳤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그는 을린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혼자 남아 절망했다. 리나, 제발 이 전화는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을린이 몰래 연락했다. 오빠가 나를 감시해.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인사동의 골목길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우리의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반전이 왔다. 을린의 친구, 지은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녀는 을린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리니가 위험해.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질투였다. 지은은 을린을 좋아했지만 거절당한 후 복수한 것이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을린의 아버지가 선언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을린은 집을 나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그녀는 내게 왔다. 유나, 나 이제 너밖에 없어.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우리의 사랑은 강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봄이 다시 오며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은윤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엄마가 아프시대. 가봐야 해. 시골로 내려간 은윤은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내가 그런 생활을 해서 엄마가 아프신 거야. 어머니의 눈물에 은윤은 흔들렸다. 리나, 미안해. 잠시 헤어지자.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을리는 절망했다.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을리는 혼자 남아 고통스러웠다. 유나가 날 버렸어.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며 버텼다. 한국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졌다. 은유는 시골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후회했다. 엄마, 제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건 병이야. 고쳐야 해라고 말했다. 가족의 전통과 사회의 규범이 그녀를 옥죄었다. 을리는 제주도로 도피했다. 바다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유나와 함께한 그날들 눈물이 흘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LGBT 지원 그룹의 멤버들. 너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들의 격려가 힘을 주었다. 한편 은유는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자 서울로 돌아왔다. 리나를 찾아야 해. 하지만 을리는 사라졌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은유는 홍대 거리를 헤매며 그녀를 찾았다. 미안해. 리나의 가을이 되자 우연히 재회했다. 인사동의 전통시장에서. 을리는 한복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유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왔어? 날 버린 사람이. 은유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을게. 그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신의 아픔,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겨울 눈이 내리는 날 고백의 순간이 왔다. 한강 다리에서. 리나, 나 영원히 너와 함께할게. 을리는 용서했다. 나도 너 없인 못 살아.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을린의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너희 둘 다 미쳤어. 그는 폭력을 휘둘렀다. 은윤이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난 은윤은 리나, 괜찮아? 라고 물었다. 을린은 울며 안아주었다. 이제 가족을 설득할게. 봄꽃이 피는 계절, 그들은 가족을 마주했다. 을린의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점점 수그러들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퀴어 권리 운동의 영향이었다. 은윤의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다면 비라고 말했다. 고난 끝에 그들의 사랑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름 축제에서 그들은 함께 불꽃놀이를 봤다. 우리 미래는 밝아. 그러나 삶은 예측 불가능했다. 을린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내 성향 때문에 차별이었다. 은유는 분노했다. 이 사회를 바꿔야 해. 그들은 활동가가 되었다. LGBT 모임에서 연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가 생겼다. 가을 단풍 아래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겨울, 결혼식 같은 작은 행사를 치렀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자리. 축하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는 시작이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새로운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만발한 거리에서 윤과 을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우리 자유로워.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을리는 가끔 악몽을 꾸었다. 오빠의 분노가 은유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안전해.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홍대 근처 LGBT 친화적인 공간. 손님들은 여기 분위기 좋아요 라고 말했다. 한국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은윤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나도 피해봤어. 그녀는 소문을 퍼뜨렸다. 카페에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곳은 문 닫아. 을리는 절망했다. 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 은유는 강해졌다. 싸워야 해.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알렸다. KBS 인터뷰에서 우리 사랑은 평범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여름 더위 속 시위에 참여했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평등을 위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가을, 을린의 가족이 화해를 청했다. 미안해, 리나. 아버지의 사과. 내 행복을 인정할게. 눈물의 재회. 은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변화할게. 겨울.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의 법은 LGBT 가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언젠가 바뀔 거야.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봄, 카페가 성공했다. 손님들이 늘었다.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도둑 같은 만남지라는 제목.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여름, 고난의 정점. 을린이 병이 났다. 스트레스성 질환. 병원에서 은유는 밤을 새웠다. 리나, 제발 회복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 가을, 결혼식을 올렸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파티. 축하해. 겨울,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학교에서 강연. 사랑의 다양성을 가르쳐요. 아이들의 눈빛이 밝았다. 새로운 봄, 그들은 집을 샀다. 서울 교회. 우리 집 행복한 일상. 그러나 과거의 배신은 교훈이 되었다. 신뢰는 소중해. 여름 축제, 불꽃놀이 아래 키스. 사랑의 가을 단풍, 산책하며 이야기. 우리 만남은 기적이었어. 이 겨울 눈, 함께 눈사람 만들기.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인권의 승리. 그러나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름의 끝자락, 서울은 여전히 더웠다. 은윤과 을리는 카페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오늘 손님 만나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을린의 옛 연인, 남자가 나타났다. 리나,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는 과거의 감정을 이용해 접근했다. 을리는 동요했다. 유나, 미안해. 그냥 친구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는 을린을 설득하려 애썼다. 여자끼리.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야. 을리는 혼란스러웠다. 가족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다. 남자와 결혼해라. 은유는 의심했다. 리나, 무슨 일 있어? 을리는 숨겼다. 아무것도 아냐. 가을 바람에 배신이 드러났다. 은윤이 우연히 그들을 봤다. 카페 근처에서 포옹하는 모습. 리나. 왜? 을리는 울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잠시 헤어지자고 했지만 나 약해. 은유는 절망했다. 내가 날 배신하다니. 그날 밤 싸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을리는 사회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라고 변명했다. 은유는 떠났다. 이제 끝이야. 겨울 추위 속 은유는 혼자였다. 시골로 내려갔다. 어머니와 함께. 엄마, 사랑이 왜 이렇게 아파?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을리는 후회했다. 남자와의 만남은 실수였다. 유나가 없인 안 돼. 그녀는 은윤을 찾았다. 봄, 재회. 시골 마을에서. 유나, 용서해줘. 은유는 배신의 아픔이 너무 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랑은 강했다. 한 번만 더 믿을게.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여름, 카페를 재개장. 새 출발.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지지자들이 늘었다. 가을, 가족 모임. 우리 받아들여. 아버지의 변화. 겨울, 크리스마스. 함께 장식하며 웃음. 행복해. 새로운 봄, 도전. LGBT 법안 지지 시위.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름, 여행. 강원도로. 산책하며 고백. 영원히 사랑해. 가을, 책 출간. 우리 이야기에 감동을 주었다. 겨울, 안정. 이제 평화로워. 그러나 삶은 계속되었다. 을린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스트레스야. 은유는 돌봤다. 함께 이겨줘. 봄, 회복. 고마워.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여름, 축제. 자랑스러워. 가을, 추억. 도둑 같은 만남이 최고였어. 겨울, 약속. 미래를 함께. 이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봄의 끝, 서울은 녹색으로 물들었다. 은윤과 을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우리 5년 됐네.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최종 고난이 왔다. 사회의 반대 운동. LGBT는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시위대가 카페를 공격했다. 유리창이 깨졌다. 을린이 다쳤다. 아파. 병원에서 은유는 울었다. 왜 우리를 미워해? 을리는 사랑 때문에 라고 말했다. 회복 후 그들은 결심했다. 이 나라를 떠나자. 하지만 한국을 사랑했다. 여기서 싸워야 해. 여름, 법정 투쟁. 차별 소송. 우리 권리를 주장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승리야. 가을, 축하. 친구들과 파티. 자랑스러워. 겨울, 평화. 눈 내리는 날, 결혼 서약. 영원히 새로운 봄, 아이 입양 계획. 가족이 되자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름, 실현. 우리 아이 이 행복. 가을, 회상. 그 도둑 만남이 모든 시작이었어. 겨울, 안식.
사랑의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보수적인 문화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LGBT 청소년들이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났어요 라고 말했다. 은윤과 을리는 멘토가 되었다. 너희 사랑을 지켜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후회 없어.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의 승리, 사회의 변화. 비극적인 요소 속에서 희망이 피어났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